2023년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데릭 촐렛 고문은 대표단과 함께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미얀마 위기에 대한 제재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각국 정상 및 주요 관계자들과 양국 및 지역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며 특히 미얀마 위기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하고 아세안 및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 안보 보장과 싱가포르 은행들과 미국의 미얀마 제재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 정부는 싱가포르 은행에 대한 미얀마 국방부와 관련된 위험성이 있는 미얀마 기업 및 개인의 자금을 조사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21년 2월 23일 싱가포르 통화청은 싱가포르 은행을 거래하는 미얀마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그런 자금을 찾지 못했으며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국제사회에서 금융제재를 받는 기업과 개인의 거래를 포함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 노동조합들이 EU에서 진행하는 봉제산업 개선 사업은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국가관리위원회만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EU 상공회의소와 독일에 본사를 둔 이사커 그룹은 향후 4년 동안 미얀마 봉제 산업 개선 사업을 위해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 협업하여 메이드 인 미얀마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예산으로 300만 유로와 다양한 의류 브랜드들의 추가 기부를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유럽으로 피신한 미얀마 노동조합 중 하나인 IWFM 카잉자웅 회장은 이 사업은 국제노동기구 가 국가관리위원회를 합법적인 정권으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권 침해도 은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단지 보여주기 식으로만 진행이 되며 국가관리위원회가 노동자를 위해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결해 나가는 척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업을 통한 이익은 패션 브랜드만 가져갈 것이며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이후 노사분규시 중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으며 고용주의 이익에만 맞춰 진행이 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미얀마 최대 노동조합 CTUM도 18개 노동조합 연합과 함께 메이드 인 미얀마 사업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미얀마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국제노동기구의 보고서를 승인함으로써 국가관리위원회만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미얀마 강성노조 STUM 묘미와웅 위원장도 이 사업을 반대하며 노동자를 원숭이가 밥을 구걸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는 얄팍한 명분으로 봉제 공장을 지원하는 것이며 미얀마 속담에서 나오는 밥을 구걸하는 원숭이처럼 노동자를 이용해 먹는 것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주미얀마 유럽연합대사관 대사 라니에 사바투치는 미얀마 봉제 공장 노동자 상황에 대해 메이드 인 미얀마 사업으로 일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미얀마 노동권이 악화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이라도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대량 해고와 노동권 착취는 악화될 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2013년부터 종소봉제산업 지원을 위해 스마트 미얀마 사업을 진행하며 각 공장의 고충을 해결하고 컴플라이언스 도입을 위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을 해오며 최소 200개 이상의 공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는 봉제산업 노동자 지원을 하기 위한 미얀쿠 기금을 마련하여 코로나로 인해 휴업을 하고 있는 공장 노동자에게 급여를 절반가량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새롭게 진행될 메이드 인 미얀마 사업도 이전 사업들에 이어서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과 EU가 파트너십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4월 13일 타임즈는 2023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을 발표하면서 미나웅 흘라잉 위원장도 지도자 부문에서 선정되었었습니다. 타임즈에서 소개한 내용을 보면 2023년 3월 27일 미얀마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한 미나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훈장으로 장식된 군복을 입고 수천 명의 군인들로 이루어진 열병식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2021년 2월 국가비상사태 이후로 66세의 독재자가 5,400만 명의 국민이 있는 미얀마를 꽉 잡고 있다는 권력을 화려하게 알리는 행사였다고 하였습니다. 행사 연설에서 총사령관은
저항 세력들에게 강력하게 선전포고를 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사가인 지역 공습으로 100명 이상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가 권력을 잡기 이전부터 집단 학살을 목적으로 로힝야를 학살하였다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서 발표한 2022년 민주주의 지수는 그가 정권을 잡은 이후 미얀마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국가가 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꼴찌를 기록한 국가는 탈레반이 지배한 아프가니스탄으로 아쉽게 꼴찌를 놓친 바 있습니다. 타임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주간지이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잡지 중 하나입니다. 2004년부터 매년 타임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하는데 포브스와는 다르게 권력이나 선악과는 상관없이 순수한 영향력만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2022년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미얀마 네티즌들은 부끄럽다는 반응 또는 거부감을 나타내는 반응을 주로 남기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7일 미얀마 신년 특별 사면을 통해 3,015명이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면자들은 유사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재발 시 유죄 판결로 받은 남은 형량이 추가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98명도 포함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달레이 중앙교도소에서는 국가관리위원회 세인루인 교통부 장관이 특별 사면자 77명에게 연설을 하였으며 건강검진비와 교통비를 받고 출소하였습니다. 만달레이 지역 아웅리에따존 타운십 사회복지부가 운영하는 만달레이 소년원 50명도 석방 조치되어 부모 또는 보호자 품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미얀마 전역교도소 5곳 수감자 130명, 수용소 수감자 71명, 만달레이 소년원 2곳과 소녀원에서 97명이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일본 에너지 기업 이네오즈는 2022년 5월 2일 철수 발표한 예탁원 가스전 사업이 정리되고 자회사인 니판 오일 엑스플로레이션 미얀마를 통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9일 PC 미얀마 홍콩 리미티드 및 합작투자 파트너사의 공동운영 계약을 철회한다고 통보를 하였으며 2023년 12월 12일 미얀마 ENP 사업을 완전 철수를 한다고 합니다.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회사의 무책임한 철수로 인해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가 지속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환경 오염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철수하기 전까지는 철수를 하지 않는다고 계속된 비난을 해왔으나 철수를 하고 나면 무책임한 철수를 한다고 계속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와 스테이트 아미 중앙경제기획위원회의 주석 채굴 중단 명령으로 상하이에서 런던까지 주석 시장이 휘청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분기별 주석 계약가는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톤당 27,705달러를 기록하여 11% 상승하였고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서도 지난 2개월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관할 영토는 미얀마 최대 주석 매장지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서 미얀마 주석의 대부분을 수입하며 사실상 미얀마는 아세안 국가에서는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주석이 나와 세계 공급량의 약 8%를 차지하며 세 번째 주석 공급 국가라고 합니다. 또한 미얀마 주석의 약 70%가 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나이티드와 스테이트 아미 중앙경제기획위원회의 성명서를 보면 지난 10년간 주석 채굴 경험 부족으로 자원 낭비가 되고 있다고 밝히며 주석 채굴업체들은 8월 1일까지 모든 작업을 마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지난 4월 17일 유나이티드와 스테이트 아미는 탕 내셔널 리버레이션 아미 및 브라더후드 어라이언스와 함께 제34주년 창설 기념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탕 내셔널 리버레이션 아미 성명서를 보면 소수 민족을 위해 함께하는 투쟁에 대해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관리위원회의 정치적 플랫폼에 맞서 싸우는 와 정치협상 자문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런 정치 및 군사 문제에 대해 와 정치협상 자문위원회 지도자들의 지침을 따를 것을 약속한다고 밝히며 단순한 동맹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3년 4월 17일 미나웅 훌라잉 위원장은 미얀마 신년 기념 축사를 통해 미얀마 농축 산업을 중심으로 한 영세 중소기업의 제조업으로 미얀마 경기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국방부와 국민들과 함께 코로나19 통제를 성공하였다고 업적을 강조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의 주요 목표로 식량 안보를 위해 국민들의 기본 생업의 핵심이 되는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활성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2년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국경 무역 게이트가 재개되면서 GDP는 3% 성장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성장세에 맞춰 국가관리위원회는 영세 중소기업의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수출을 증가시키면 경제 성장률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평화 안보를 위해 민주화는 필수적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테러가 있는 국가는 발전이 지연된다고 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지식과 기술 습득을 강조하며 모든 국민들은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학교를 통해 민족 정신을 가르쳐 나가면 국가도 번영할 것이라는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년 축사의 내용과 달리 연방정부 예산안을 보면 보건과 교육 부문 예산을 합쳐도 국방비의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연설에서 강조하는 미얀마 재선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민주화만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미얀마 재선거 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